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서 고문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문이 나오면 사실은 고문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려다가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생략을 했는데 마침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자문이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상당히 헷갈리는 낱말이다. 이것은 원래 뜻은 질문한다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문이라는 것은 그럼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역 또는 고문, 상담역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지금 기업 조직에서 그런 명칭들, 직위가 있습니다만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문관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 그리고 고객이다. 또 관련된 이 고자와 관련된 낱말을 몇 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문은 돌아볼 고다. 문은 물을 문이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질문에 대해서 응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뒤에서 살펴보고요. 돌아볼고는 품살고, 품팔고, 품을 파는 것은 우리가 품팔이 한다 할 때 품팔이죠. 그것은 내 품을 파는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품을 사는 것이죠. 품을 판다, 품을 산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고다. 그리고 뻐꾸기 호다. 원래는 이것이 새를 가리키는 글자였다. 여기 새추자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뻐꾸기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머리혈이다. 네, 머리로 이렇게 뒤돌아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을 무는 문자의 입구다. 입으로 묻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돌아볼고에 들어가 있는 품팔고 또는 품살고 또는 뻐꾸기호 이 글자는 이제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포자가 있고 그렇죠. 지포자 안에 새주자가 있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이게 지포예요. 지포 위에 새가 있다. 그러면 이 지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의 처마에 보면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기도 하죠. 어떤 집에 또는 그래서 지붕에 틀기도 하겠습니다만 집에 날아온 새를 얘기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농경시대에 농업이나 또는 양잠을 한다든지 그런 때 이제 처리되었다. 농사 처리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문 위에 만들어 놓은 집으로 돌아오는 철새를 얘기했다. 새를 얘기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왜 그런 말이 되느냐면 이제 농사 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새가 알려준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농사철에 품을 파는 사람, 일꾼, 그렇죠? 그런 의미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고용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왔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이라는 것은 누가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는, 응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전을 보니, 국어사전을 보니 좀 의외의 그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고문에 의견을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러한 용법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배운 자문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되겠죠. 고문에 응하다 하면 지금 우리의 어떤 낱말 용법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옛날 중국의 문은 예를 들어서 송사라든지 송나라 관련된 송사라든지 이런 데는 묻는다는 뜻으로 이 낱말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쓰이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그렇죠. 자문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고문 변호사라든지 또 회사의 고문이라든지 이런 직책이 있다. 그리고 역사 용어로서 역사적 용어다. 지금은 없는 것인데 예전 조선시대에 갑오개혁 뒤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화하기 위하여 외국 사람을 고빙하여 설치하던 고문관을 고문이라고 했다. 자, 예전에 보면 근대 이렇게 독일인 누구를 데려와서 고문으로 앉히고 미국 사람 누구를 고문으로 하고 그런 것이 있죠. 그때도 쓰는 것이 이제 이 고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번째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문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자문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자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자문역이다. 근데 오늘은 이제 나온 고문,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상담역이라는 그런 직책도 좀 있다. 이러한 고문이나 상담역이나 자문역은 회사의 정식 어떤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 뭐 사장, 전무, 상무 이런 임원과는 좀 다른 그러한 직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세 역할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S그룹, 뭐 우리가 잘 아는 S그룹의 퇴직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상근 고문이 있고 비상근 고문이 있고 그리고 상담역이 있고 자문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근 고문은 등기 이사직을 수행하는 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장급 퇴직자를 상근 고문으로 모신다. 네, 등기이사, 대표이사, 사장을 했고 아주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상근 고문이다. 비상근 고문은 기여도가 큰, 여기는 기여도가 최상이다 했고요. 기여도가 큰 사장급 퇴직자. 그리고 임기를 마친 상근 고문, 이 상근 고문 임기를 마치면 이제 비상근 고문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상담력이 있다. 이것은 사장급 퇴직자는 상담력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문력이 있다. 자문력은 사장급이 아니라 이제 부사장급 이하 임원 퇴직자를 자문력으로 해놨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계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근 고문이 가장 높고 비상근 고문이 그 다음, 그리고 상담력, 자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이 상근 고문 제도가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전부 비상근 고문이 이제 뭐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S그룹만 그렇고 다른 많은 그룹들이 꼭 이런 체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뭐 고문이 있고 상담력이 있고 자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상담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자문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력이 고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이것은 각 회사마다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는 자문력이라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문과 상담력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대체로 일본의 기업의 경우에는 상담력이 고문보다 더 높다. 네, 막 그런 위치 설정이 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담력의 경우에는 그 회사 출신, 그렇죠? 회사 출신이 맞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문은 좀 전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뭐 외부인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담력이다, 자문력도 외부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S그룹의 경우처럼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왔다. 뭐 당연히 외부 인력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문이란 낱말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문이 있죠. 전기 고문이다. 제가 가진 국어 사전에 이렇게 예시가 전기 고문이 나왔습니다.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신문하는 것을 고문이라고 한다. 이때는 고자가 다르다. 그렇죠? 이때 고자는 친다는 뜻이에요. 칠고자다. 막 이렇게 뭐랄까요? 뭔가 고통을 주는 막 그런 고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룬 고문과는 물론 다른 낱말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더 볼까요? 이 돌아볼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돌아본다. 또 도리어라는 뜻도 있고, 또 옛날 일을 생각한다. 막 돌아본다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고객이다. 고객. 고객이라는 것은 항상 손님을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된다. 막 그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객은 왕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오늘 나온 이제 고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문관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었죠. 조선시대에, 일제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특별히 초빙한 것이 이제 고문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뭔가 조금 부적응할 수 있는 막 그런 사람, 말하자면 사병을 고문관이란 이런 말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듣는데, 그때의 고문관은 그 근세조선에 나온 고문관이라기보다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그 주한 말하자면 미군 군사 고문단,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군사 고문단이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뭔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그런 의미로 흔히 얘기하는 호구로 봤다. 그래서 그것이 남아서, 군에 남아서 고문관이라는 말이 한때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회고란 말도 있죠. 되돌아본다. 회도 언제가 되돌아본다 이런 뜻이죠. 뭐 회고록을 쓴다. 삼고초려다. 이것은 막 우리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3번을 초가에 찾아간다. 막 그런 얘기가 있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갔다는 데서 나온 것이죠. 사고무친이다. 사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 사방을 살펴봐도 친이 없다. 내가 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친척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다. 사고무친이다. 의지할 데가 없다. 좌고우면,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도 돌아보고, 이렇게 뭔가, 재는 그런 것을 좌고우면이라고 한다. 고명이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고명 또는 고명 대신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유언으로 나라의 뒷일을 부탁한다. 그렇죠. 믿을 만한 신하에게 누구누구가 아직 세자가 어리니까 잘 보필을 해달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고명이다. 고명 대신이다. 백락일고다. 그렇죠. 백락이 한번 뒤돌아봤다라는 그런 고사가 있다. 염치불고, 염치불구가 아니라 염치불고다. 그렇죠. 이런 때도 고자로 쓴다. 일고한다. 한번 돌아본다는 뜻이죠. 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번 돌아볼 그런 가치도 안 된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애고. 사랑하며 돌봐준다. 할 때 쓰는 그런 낱말을 만든다. 자, 이 풍팔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예전에 우리 한자마당, 한자 이야기에 832번째 시간에 2가지의 고용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이란 말에는 이 쓸용자 쓰기도 하고 또 이것도 고용한다는 데 쓴다. 사람을 쓴다. 위에 쓸용자는 품삯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용주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용자다. 이때는 쓸용자를 쓴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은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것. 그렇죠?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 노동자를 얘기한다. 고용을 창출한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 고용노동부 할 때도 이 낱말을 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2낱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전 영상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중일 한자를 보면 고문이다. 똑같이 쓴다. 그렇죠? 똑같이 쓰는데 이 고자가 신자체와 간체자가 좀 다르다. 신자체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부분이 좀 다르다. 우리 정자는 지포자에서 들어가는데 일본 신자체는 지포자가 이렇게 삐침이 아니라 한일자로 쓴다. 그렇죠? 한일자로 쓰고 아래 세 줄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간체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 다 다르다. 그리고 물을 문자가 문문자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문, 고문. 그리고 고객이다, 회고다. 이런 고자와 관련된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